정부의 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갭 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전세난 속에 어쩌면은요, 전세를 구할 길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냐? 세입자 면접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국회 입법청원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저도 좀 신기해서 그 글을 찾아봤거든요. 요지는 이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전과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신용불량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굉장히 두렵다. 예. 그러니까는 이 임차 계약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서 자, 임대인이 임차인 면접도 보고 꼼꼼하게 뭐 전과는 있는지 또 소득은 어떤지 이런 서류도 받아보고 해가지고 좀 더 그 세입자 면접도 보자, 이런 시스템을 법제화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청원대로라면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거쳐서 저렇게 면접을 보고요. 그리고 6개월간 세입자로서 심사를 하는데 저기 보면 인턴십이 세 번째 절차예요. 아니, 인턴십은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6개월 동안 자, 월세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예. 또 혹시 뭐 집에 못 받거나 이렇게 주택을 훼손하진 않았는지, 또 이웃하고 뭔가 갈등은 일으키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뭔가 살아보면서 문제를 일으킨 거는 아닌지 한번 6개월 동안 한번 살펴보자, 이런 취지의 제안인 겁니다.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전유현 평론가, 그 전세 보증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까지 나와야 하냐 싶을 법도 해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은 또 다르다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임대인이냐 아니면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임대인들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지금 나오는 목소리는 뭐냐면, 지금 일각에서 이른바 9년까지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통과된 건 아닙니다. 네.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집주인이 계속 9년간 특정 계약을 맺은 사람과 임대 임차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을 좀 신중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도 뭐 면접을 보게 해두든지 네.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사실 전세 사기 제도나 이런 피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임대인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이미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도요,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면 이게 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이 가입했는지 이런 여부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의 신용도라던가 보유 주택수 등이 나와 있으니 임대인들이 아니 사실상 우리는 정보를 이렇게 많이 공개하는데 임차인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면접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거면은 혹시 실제 시장에서 면접을 보는 사례도 있어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던 글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전세가 귀한 동네에서 시세보다 3천만 원 싼 매물이 올라왔다. 그리고 집주인이 사실 뭐 조건들이 너무 완벽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2+2, 그러니까 2년 연장까지도 계약을 보장하고 여기에 껴있는 대출도 없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너무 훌륭한데 집주인이 면접을 보고 세입자를 고르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조건, 뭐 벽에 못질 금지라든가 혹은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뭐 자녀가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했는데, 그것 말고도 가족 전원에 대해서 면접을 보겠다라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 평론가님, 혹시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를 구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게 시세보다 싸고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2+2 계약도 보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면접 보러 가시겠어요? 저는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보고요. 예. 만약에 집주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만나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 문제 혹은 뭐 약간 투기성이라든가 투자를 위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너무너무 아끼는 집이라든가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뭐 유학을 간다던거나 아니면은 정말 가족 간의 소중한 기억이 있는 공간인데도 전세를 내야 되면 싸게 해서라도 집을 잘 보존하고 싶은 아마 임대인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거라면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집이 급하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네. 너무 이건 값지다 마음이 들면은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남희 기자, 네. 이번에 이거 면접제를 도입하자는 그 청원글을 보니까 네. 아니 해외에서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던데요? 네, 저도 미국에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유승진 앵커도 집주인하고 화상 면접 보면서 집 구했잖아요. 그렇죠. 예. 경험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미국의 아파트 법인하고 계약을 맺는데 정말 그 답변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 소득은 얼마니? 자, 잔고 증명서를 내라.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니? 미국에서는 무슨 돈으로 집세를 낼 그래요? 거니? 예. 전과는 있니? 정말 수십 페이지에 일일이 답하고요. 내야 될 서류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처음 집을 구해보는 건데 아 정말 까다롭게 보는구나. 근데 한국하고 차이점이 한국은 전세니까 아주 큰 돈을 이제 또 걸어놓기는 전세 하는데 보증금. 전세 네. 보증금을 걸어놓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월세고 디파짓도 거의 뭐 월세보다 적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월세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걸 따져봐야겠죠. 자, 이게 청원이 올라왔으니까 법적으로 규정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실제 가능은 합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국 이런 부분들은 뭐 계약 자유 원칙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률상 면접을 봐라, 보지 말라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럼 계약 자유 원칙을 따졌을 때 이런 최소한의 기간을 규정해 놓는다거나 혹은 갱신 기간을 두는 것은 또 계약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결국 이 제한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느냐, 네. 경제적인 약자냐 혹은 강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입법의 타당성 역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결국 주거 약자에 대해서 너무 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그런 규정이 될 수 있어서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해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